저의 주력 다이버는 시마스터 300, 그리고 그 상위 모델인 플래닛 오션이 있죠. 이 모델은 2005년 출시된 최초의 플래닛 오션입니다. 전 세계인이 아는 이 유명한 장면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차고 있던 모델이 바로 이 시계예요. 먼저 이 시계는 남성성 그 자체입니다. 가나한 다이버인 아쿠아스카프와 비교해보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사이즈 볼까요? 직경은 42mm, 두께는 14mm. 제원만 들으면 제가 찰 수 없는 사이즈예요. 하지만 이 시계는 생각보다 작고 저에게 잘 맞습니다. 사실 베젤부터 베젤까지는 39.7mm 밖에 되지 않고요. 다이얼의 사이즈만 보면 같은 42mm인 문어치보다 1.5mm나 작아요. 40mm 990 서브마리너의 체급 안에 들어와요. 외모는 어떨까요? 현행 플래닛 오션의 유광 다이얼과 달리 매트한 다이얼이고요. 베젤도 현행의 반짝거리는 세라믹이 아닌 알루미늄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무게감 있는 분위기가 나요. 오메가 전통의 화살표 핸즈를 쓰고 있고 초침 끝에 깨알 같은 다홍색 포인트가 살짝의 상큼함을 주네요. 반사 코팅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각도에서도 안이 잘 보이고 제 얼굴이 반사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양면 코팅과 단면 코팅 버전이 따로 있는데 바깥쪽에도 코팅되어 있으면 언젠가 보기 흉해지기 때문에 전 단면 코팅을 선호합니다. 베젤은 120 클릭이고 클릭음은 칭찬할 건 없고 무난한 정도입니다. 베젤과 인덱스 정렬은 안 맞아요. 조금도 아니고 정확히 절반이나 틀어져 있어요. 이쯤이야 뭐 하고 넘기는 쿨남만 찰 수 있다는 뜻이겠죠. 케이스의 마감은 모난데 없이 좋습니다. 오메가 특유의 트위스티드 러그네요. 마치 근육질의 몸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케이스가 비대칭이에요. 용두를 보호하기 위해 오른쪽이 더 나와 있죠. 보통 버튼이 많은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 비대칭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케이스백은 솔리드백으로 닫혀 있고 정말 멋진 각인이 새겨져 있죠. 이 인그레이빙은 동시대의 시마스터 300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다른 곳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만은 체급 차이가 느껴집니다. 케이스의 열시 방향엔 헬륨 밸브가 있어요. 잠수 후 시계 안에 찬 헬륨 가스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절대 쓸 일이 없겠죠. 그냥 디자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공격적이고 기능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헬륨 밸브와 날짜창을 다 뺀 밸런스 잡힌 한정판이라도 나온다면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16cm인 저에게 브레이슬릿은 무겁기도 하고 핏도 버거워요. 제 손목엔 러버 스트랩밖에 방법이 없어요. 러버 스트랩은 꺾여 있어서 무리 없이 편하게 찰 수 있어요. 찼을 때 마치 핏이 날 위에 설계된 듯한 느낌마저 나고요. 이 파인 문양 보세요. 남성성 그 자체입니다. 러그랑 정말 잘 어울려요. 고무 소재가 정말 고급져요. 착용감은 물론이고 물이든 땀이든 묻자마자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시마스터 300 러버를 끼운 건데요. 스트랩 안쪽에 각인만 빼고 똑같이 생겼는데 러그 형태만 살짝 달라서 지금 이 시계에는 유격이 있어요. 플래닛 오션 전용 러버를 끼시면 이럴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물 들어가게 할 자신이요. 방수는 무려 600m. 사실 플래닛 오션 1세대는 데테러 부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사스에 납품됐던 시계예요. 성능에 대해선 말을 아끼겠습니다. 무브먼트에 관한 얘기는 맨 뒤에서 할게요. 개인적으로 현행 플래닛 오션보다 이 1세대 모델을 더 좋아하는데요. 옛날 시계가 멋있어 보이는 건 단순히 제 눈에 콩깍지가 껴서일까요? 초기 디자인은 제조사의 역량을 다 쏟아부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디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색상과 기능을 더한 모델들이 나오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2세대, 3세대를 만들어내야만 하고 의도한 디자인과 분위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아쉬움이 있던 모델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전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건드릴 게 없던 시계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리지널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제가 이 1세대 플래닛 오션을 포함해서 많은 구형 모델들을 더 멋지게 보는 근거라면 근거겠네요. 화살표 핸즈, 트위스티드 러그, 매트 다이얼, 헬륨 밸브, 월등한 성능, 남성적 문양, 기막힌 각인, 이것보다 더 무심하고 시크하고 남자답고 오메가스러운 시계가 21세기 통틀어 있던가요? 21세기 들어 오메가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버는 다 똑같이 생겼다며 싫어하던 사람도 이 시계는 뭔가 다르다고, 비싸고 잘 만들어진 티가 확 난다고 하더군요. 300만원 이하로 인생 시계를 찾는 모든 남성들에게 당당히 추천합니다. 롤렉스와 비교해보면 사실 시마스터가 서브마리너를, 플래닛 오션은 그 상위 모델인 시드웰러를 상대하는 구도죠. 최근에 오메가와 튜더가 비견되는 것을 보면 결국 그 경쟁에서 롤렉스가 승리한 그림이긴 하지만요. 만약 이 모델이 서브마리너와 경쟁했다면 이기진 못했을지라도 아직 롤렉스와 오메가가 적어도 동등한 포지션에서 라이벌 구도를 이어가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브먼트에 관해선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라고 이제서야 하네요. 에타 2891을 개조한 칼리버 2500을 썼어요. 코엑시얼이라고 오차를 줄였다, 리저브를 늘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와닿진 않고, 진짜 실효성 있는 건 코엑시얼 무브는 윤활제 의존도가 낮고 오버홀 주기가 길다는 거예요. 시계 만들 때 부품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걸 윤활이라고 하고, 코엑시얼의 핵심은 그 윤활의 필요성을 없애보려는 거였어요. 근데 이론적인 거였고, 실제로 해보니까 오메가도 윤활이 필요하다고 점점 느껴서 결국 소량의 윤활은 해요. 그래서 윤활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윤활제 의존도는 낮다. 그리고 하나 얻어 걸린 게,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시계 마모가 너무 빨리 되니까 박동수를 낮춰서 수명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오버홀 주기가 거의 2배 상승했다는 거. 거기다가 다룰 줄 아는 메카닉이 많아서 수리가 용이하다. 이 정도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루머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시계 무브먼트는 전기형의 2500C, 후기형엔 2500D가 사용됐어요. 루머라는 게, C는 갑자기 시계가 멈추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D를 사라 이런 말이 있지만 제 결론은 그게 그거다입니다. 멈춤 문제가 있던 이유는 코엑시얼 탈진기를 초기에 수정이 덜 된 에타 무브에 좀 안 맞게 넣다 보니 코엑시얼 자체에 충격이 가서 생겼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A, B까지 있던 문제지 C까지 오면서는 그 문제가 개선이 됐고, C가 워낙 판매량이 많아서 보고되는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던 거지 D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팩트는 없어요. 그래서 날짜장 폰트로 C랑 D랑 막 구분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영상은 1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시계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카키필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더 열심히 만든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